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요리 프로그램 즐겨 보시죠. 그런데요, 요리는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 크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그런 냄비를 준비한 뒤에 이 열정이라는 불에 달굽니다. 충분히 달궈지면 이 자신감을 눈금이 안 보일 만큼 붓게 되고요. 자신감이 잘 채워지고 나면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양념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정이라는 양념 좀 넣어주시면 훨씬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 약간의 특별한 맛을 원하신다면 이 이성 간의 사랑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뜨거워지면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불 조절 잘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그게 생기게 된다면 절제라는 국자로 집착을 잘 걷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실패하시면 시련이라는 맛이 나게 되죠. 이 맛은 아주 쓰기 때문에 어쩌면 음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쓴맛을 없애고 싶을 경우 약간의 용서나 너그러움, 그리고 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좀 넣어주시면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또 깊은 맛을 원하실 때는 약간의 선행과 관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가끔 질투, 욕심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면 그걸 이제 방치해뒀을 때 음식이 타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거해 주십시오. 또 가끔 권태라는 나쁜 향이 나게 되는데요. 이 도전과 의욕이라는 향료를 넣어서 없애면 됩니다. 만약 삶이라는 음식을 만드실 때 너무 힘들고 지치게 돼서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신앙이라는 큰 재료를 넣어주면 또 새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이 인생의 음식, 행복이라는 음식, 이런 요리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평안과 감사함이라는 행복한 향신료를 더해 주시면 음식의 완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향은 아주 특별한 거라서 이웃에게 베풀어 주고 싶게 되는데, 정말 맛있고 깊은 맛이 나는 삶이라는 음식, 마지막 양념은 역시 사랑이겠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진 후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휴식이란 그런 거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져. 너를 다시 만나면 좋을 거야. 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자, 9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을 느끼시게 되는 9월인데요. 하와이는 9월까지도 상당히 더운 편이기 때문에 여름의 끝자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트레이드 윈이 강하게 불지 않아서 오후 시간 여러분들께서 습도 높은 이 고온 다습한 그런 날씨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8월을 아쉬워하면서 더위가 지금 하와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 사실 다른 곳에 비한다면 이 정도 더위 뭐 여름 정도 이 정도 더위는 괜찮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이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뭐 날씨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이제 주말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트레이드 윈 다시 강하게 부는 이 전형적인 트레이드 윈 날씨를 즐기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방금 전 올라온 지금 이 업데이트된 그 소식 보면은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455명이 보고가 됐습니다. 1,000명 넘을 때 생각하면 정말 상당히 좋아진 편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소식도 있어요. 오늘 하와이가요. 사망자가 13명이나 보고가 됐습니다. 이 노래에 나가는 사이에 방금 전 지금 이 업데이트된 속보이기도 한데요. 오늘 지금 사망자가 무려 13명이나 보고가 되면서 이 많은 분들 놀라게 지금 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일 신규 확진 환자는 많이 줄어든 편이라서 조금 이 안도의 한숨 내쉬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망자가 이렇게 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또 이 입원 환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힐러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중환자실 그 이 시설 지금 거의 다 찼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빅아일랜드 병원들이 37명의 코비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금 병원들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 거의 다 차 있다고 하고요. 이 또 특히나 지금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확진 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한 2, 3일 사이에 이 확진 환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 마우이도 지금 상황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지금 이 마우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 현재 26명의 코비드 환자가 입원을 해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지금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산소호흡기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평소에 사용하던 이 산소호흡기보다 지금 3배가량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코비드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비중도 또 비율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국 관계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바로 레이버데이 위켄드입니다. 이번 주말 이 노동절 연휴가 이어지게 되죠. 이때 만약에 대규모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세가 빠르니까요.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 자칫 큰 그런 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455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291명이 오아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64명이 빅아일랜드, 51명이 마우이, 37명이 카와이, 몰로카이에서 3명, 그리고 라나이에서 1명 나왔고요. 하와이주 밖에서 8명이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 주말 지나면서 백신 접종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죠.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은 63.4%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지금 71.6%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률이 좀 눈에 띄게 좋아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도 이 걱정 많았었던 이 빅아일랜드와 마우이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어제 이제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3자릿수에서 2자릿수로 내려오면서 이 병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덜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이제 이번에 주말 지금 레이버데이 위켄드를 잘못 보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쯤 됐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확진 환자 수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될 거고 이 병원 시스템이 위협을 받으면 이 제한 조치들이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그리고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조심해 주셔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또 이 중요한 소식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데드라인들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소식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부수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쭉쭉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꿍 하고 찌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초에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맛볼싹 담배 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장기하와 얼굴들이었습니다. 싸구려 커피.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아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내게 돌아와. 지금 그 여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Like this, yo,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yo, to the break of dawn. 돌아서던 그때 정말 너의 행복을 빌었어. 근데 이제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면 어떡해. 내 맘 아프게 나 떠났으면 버렸으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케이리 김이 노래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 자,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전해드리기 전에 이 다른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9월의 첫 업무 개시일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매달 첫 업무 개시일이 되면 비상 사이렌 테스트가 실시가 되죠. 오늘도 주 저녁에서 11시 45분경에 이 비상 사이렌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비상 사이렌 울린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또 혹시 오작동되는 비상 사이렌이 있다면 신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까지도 이 운전면허증 또 스테이트 아이디, 이 신분증 갱신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신분증을 갱신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이게 이제 면제 그 혜택이 계속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면제 혜택은요, 10월 4일에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당국이, 호놀룰루 시당국이 오아후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 운전면허증 또는 스테이트 아이디, 이 신분증, 또 러너즈 퍼밋 이런 것들 다 갱신하실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신분증 만약에 여러분들 만료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면제 그 허용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4일 밤 11시 59분 그날까지죠. 그날까지 이제 이 면제 혜택을 보실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데드라인이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기한이 지나셔서 신분증을 갱신하실 때가 지나셨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신 분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 꽤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당국이 DMB라든가 계속해서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도 문을 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예약을 잡으시고 가셔서 운전면허증, 신분증 갱신하셔야 되고요. 또는 요즘은 이제 워크인도 받고 있기 때문에 줄 서 계시다가 이 노쇼나 또는 캔슬된 케이스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당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오아후 주민들께서 지금 10월 4일까지 만약에 운전면허증 만료되신 거 갱신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 무실 수도 있고 또 이게 적발되실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 안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지금 다 갱신하시라고 시당국이 계속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약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알로하 큐 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알로하 큐 시스템은요 6개월 전부터 여러분들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요즘 이제 알로하 큐로 예약하시려고 하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요. 이게 이제 취소하시는 분들 예약하셨다가 취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예약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하십니다. 반드시 예약하셔서 여러분들 갱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놀룰루.gov, 이 호놀룰루.gov 이 시정부 웹사이트죠. 이쪽으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해서 또 실업보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이 연방의 지원이 9월 4일에 모두 이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 노동부 같은 경우 연방 실업수당이 이제 이번 주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 지원이 중단이 되고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실업수당 청구하시는 분들께서 새로운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이 옵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PEUC 하시는 분들 25불 옵션에 따라서
그 PUEC 프로그램에 남아있기로 하신 그런 청구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실업보험 청구 복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기준에 따라서 9월 4일 이후에는 초기 청구 자격이 이제 제공이 될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이게 케이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상황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연락을 해 보시고 웹사이트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연방 지원 이 프로그램 종료가 이번 주 되는데 이 프로그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팬데믹 그 실업수당 PEUC 우리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 PEUC 종료가 되고요. 또 이제 팬데믹 실업지원 푸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이 푸아도 끝나고요. 연방 팬데믹 실업수당 이 FPU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복합 그 소득자 실업수당 MEUC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연방 지원이 종료가 되게 되면 원래 이제 정규 실업보험 UI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하와이에 한 2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이 PEUC 그 청구하시는 분들 일반 UI로 이제 신청을 하시려면 가능한 빨리 이 청구서 청구 증명서 제출을 하셔라라고 지금 주 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하시면은요. 이게 이제 혜택 지연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이 하와이 unemploymentinfo.com 하와이 unemploymentinfo.com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부시게 아름답던 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하루가 떠나도 내게 지워지지 않는 걸
유엔의 파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혹시 이 월드 에베뉴 지나보신 적 계세요? 월드 에베뉴가 옛날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월드 에베뉴가 제대로 재포장이 되지 않아서 파톨도 너무 많고요.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 도로였습니다. 많은 이 차량들이 오고 가는 그런 큰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이 월드 에베뉴가 이 재포장도 됐습니다만 이 새로운 자전거 이 도로가 지금 월드 에베뉴 개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호놀룰루시가 컴플리트 스트리트 프로그램 이 자전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그 링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산 쪽 그러니까 이 마카이를 잇는 그런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새로운 이 라인이 지금 월드 에베뉴를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바이크 레인은 킹 스트리트에 지금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바이크 레인처럼 이 보호가 되는 전용 바이크 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이 패스고요. 또 이게 이제 마우카와 마카이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전거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 월드 지금 자전거 패스를 이 자전거 여러분들 타시는 분들 바이크 레인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시면서 이 펜사콜라와도 만나고 사우스 스트리트과도 만나고 킹 스트리트과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주요 도로로 이제 가실 수 있는 그런 이 통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킹 스트리트에도 그 자전거 패스가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졌고 또 다른 곳에도 만들어졌지만 이 마우카와 마카이를 잇는 그런 특히나 보호가 되는 전용 바이크 레인은 지금 이 월드가 거의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를 이용하시면 상하 좌우 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모 1212 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맥컬리를 따라서 바이크 패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이제 보호되는 그런 바이크 레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하실 때 조금 이 불안한 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드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되는 킹스트리트에 지금 있는 그 바이크 레인처럼 보호가 되는 그런 바이크 레인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동쪽 서쪽 또 남쪽 북쪽 다 이용하시는데 연결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요즘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카카오 지역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호놀룰루가 이 통행량을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또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이 도심을 건설하기 위해서 통근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 주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걱정 없이 여러분들 오가실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해서 다니실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몇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따라오게 되는 건데 또 이제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자전거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호놀룰루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확대를 지금 호놀룰루시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이 교통 혼잡도 해결을 하고 또 이 많은 분들께 보행자들 안전하게 또 보호도 하고 또 교통사고도 좀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혜택들이 따라오니까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honolulu.gov/complete-streets 이쪽 가시면 자세한 정보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호놀룰루 스타 애드버타이저 보시면은요. 하와이 교통 관련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글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 스테이 앳 홈도 하시고 또 팬데믹 때문에 이동들 또 학생들도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이 자동차 운행도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들은 이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이 보험금 같은 경우 이제 디스카운트도 해드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다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교통 관련 이 집계가 생각보다 지금 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지금 일단은 기준으로 해 본다면 올해 너무 교통 관련 사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8월, 이제 9월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8개월 동안 무려 60여 명이 교통 관련 사망자, 교통 관련해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60명의 사망자 중에 21명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탑승했을 때 자동차에 탑승해서 이제 사망하신 그런 분들이고 16명은 보행자 사고입니다. 이런 지금 그 사고 중에 또 다수는 오토바이, 스쿠터 사고가 요즘 또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 이쪽을 또 집중하고 계시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비 통계를 보면 자동차 사고 사망자도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해 사망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다른 섬들 지금 보면은요, 대부분 지금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아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와이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면 아직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느냐? 과속들을 하신답니다. 사실 뭐 요즘 이 트래픽이 예전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사실 뭐 2019년 그 전에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도 트래픽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죠. 이 도로들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 과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 그래요. 사실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요, 아니 정말 입을 떡 벌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여기가 이 고속도로인가? 일반 도로에서도 뭐 질주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운전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거칠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요즘 이제 과속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과속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즘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많이들 돌아오시다 보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보시면 이 피크 시간에 보시면 차량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거의 뭐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죠. 사실 뭐 이 과속 문제는 꼭 팬데믹이어서라기보다 하와이에서 항상 이제 교통사고 이야기 나오면 이 과속과 음주 운전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보행자 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 과속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여러 이 안전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리 하이웨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이 융기형 횡단보도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또 이 라운드어바웃도 이것저것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지금 이 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뭐 라운드어바웃이라든가 또는 이 융기형 그런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이걸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주 교통부는 밝히고 있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속 한 20마일로 달리시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보행자를 만약에 치셨다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은 생존을 한답니다. 그런데 같은 운전자가 20마일이 아니라 40마일로 달리다가 보행자 사고가 나면 10명 중 1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속에서는 속도가 높지 않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지고 살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잠재적인 위험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과속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사례들 말씀을 드릴 때 올해 이제 눈에 띄는 게 오토바이, 스쿠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2배가 늘었어요. 이 22건이거든요. 지난해 11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쪽에 지금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이 모페드,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선호를 하세요. 또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편리성이 있어서 그러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이제 라이센스 취득하시는 거, 적절한 면허 취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헬멧 착용하는 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실 오토바이와 모페드를 보면 도로에서 헬멧 쓰신 분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면 이게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올해 이제 22명 사망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토바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중에요 2명만 이 면허가 있었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제대로 안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을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물론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과속 그리고 음주운전입니다. 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운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주의 좀 기울여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호놀룰루 경찰도 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9월과 10월에도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또 음주운전 불식 업무도 계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병원이 지금 과부하가 걸리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미 이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 환자가 아니고는 수술이라든가 처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상도 부족하고 또 중환자실도 잘못하면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응급실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들이 이런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거든요. 이미 병원이 이제 수용 인원을 거의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의료시설이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교통사고든 뭐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 시스템에 이제 이 부담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찰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요. 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를,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 것도 좀 협조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나오지 않아야 이 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또 이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요즘 이 병원 시스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조심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얼음 위를 걸어가는 듯한, 이 조심조심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금 하와이 관광청이 3개년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3개년 계획이요. 이 관광을 좀 더 잘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관광이 되지 않도록 이 노력하는 그런 이 플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께 2부 시간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오아우의 리틀리그 팀이 이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해서 이 3위를 기록을 했죠. 이 호놀룰루 팀이 드디어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환호 속에서 금이 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오후에 돌아왔어요. 이 호놀룰루 리틀리그 팀 다보이스 이런 그 닉네임을 갖고 있죠. 다니엘 K 이노우의 국제공항에 어제 오후 3시에 도착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환호 속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게임 지켜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펜실베니아까지 같이 가셨던 가족들과 친구분들 계시고 또 이걸 중계방송으로 지켜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요 얘기 듣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뭐 닉네임이 다 보이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 시리즈에서 이 3위를 차지를 하면서 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었고 이 결승 진출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잘하는 그런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이 자랑스럽기 그지 없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박수를 보내주고 계실 거고요. 하와이가 이 야구 리틀리그 이 월드 시리즈와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항상 진출을 했을 때 이 좋은 성적을 거둬줘서 이 야구 팬들의 이 자부심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끝곡은 김현우의 이별 택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네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집으로 향하는 널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뒷창을 적시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자, 신라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면서 루디아 집에서 안식일날 기도의 처소를 이렇게 돌아보러 가는데 시장거리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저 많은 계집종이 자꾸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젊은 여자가 귀신에 의해서 정을 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 짠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유케 됐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에 쫄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천식도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우울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거시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갑상선도 심장병도 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낫게 될지어다. 오십견도 간경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유방암도 마음의 화병도 다리 아픈 병도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할 때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차가워 너무나 서주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보고 싶어도 너무나 차부터 몸이 떨려 냉면 지겨도 너무 지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fire oh hush yeah warning no hey fire 시간 있어 warning no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 건넨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머리 이럴 수가 어머나 아이야 차가워 너무나 서주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보고 싶어도 너무나 차부터 몸이 떨려 냉면 지겨도 너무 지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fire oh hush yeah warning no hey fire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바짝바짝 속이 탄단 말이야 그대 나에게 아는 말이야 이럴 수가 어쩌나 아야 차가워 너무나 서두시려 너무나 깃발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이걸 보면 너무나 보고 싶어도 너무나 차차 몸이 떨려 냉면 지겨도 너무 지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Baby yeah Wanna hold me oh yeah be Oh love me baby yeah Wanna hold me oh yeah be 명카 드라이브였습니다. 냉면. 그러고 보니까요. 올 여름에 하와이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시원한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많이 전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 되면 특히나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좋은 얘기겠죠. 지금까지는 뭐 하와이가 그렇게까지 정말 뭐 폭염이다 할 정도의 이 날씨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분들 고통받고 계시고 어려우신데 그래도 날씨가 좀 협조적이어서 견딜만하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자, 아직까지 이제 이 국제선 관광의 하늘길은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 이 한국 가시려고 하시고 계시고요. 또 한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9월 1일 오늘부터 이제 좀 바뀌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민권자신데 무비자로 한국 방문하시면 요즘은요, 이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는 한국 전자 여행 허가제 KETA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KETA를 신청을 하시고 그러셔야 이제 허가를 받으시고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지금 가능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뉴스 이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이제 문의들 많이 오고 계신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한국 여행 가시면 시민권자이실 때 한국 입국하시기 전에 비행기 타시기 전에 비행기 항공권 발권하시기 전에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시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KETA 홈페이지. 여러분들 하와이 오실 때도 이 세이프 트래블스 앱 해서 QR코드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답하시고 하시잖아요.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전 여행 허가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신청하셔서 취득하신 뒤에 비행기 탑승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는데 KETA 홈페이지 www.k-eta.go.kr로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 또는 사실 좀 편하신 거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이제 앱스토어에 가셔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 K-ESA 이렇게 누르시면 그쪽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이제 허가 받으시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신 건데 한국 돈으로 10,000원 수수료를 내셔야지 됩니다. 뭐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결제 당연히 가능한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대부분 신청하시면 30분 이내에 자동 허가가 나오게 된답니다. 뭐 시스템 보시면 이제 생체 정보 올리시고 이제 얼굴
올리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 승객 위험도 이런 걸 산출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뭐 크게 문제 없을 경우 30분 이내에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이제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거나 되지 않는 불허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청하실 때 이메일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이메일 결과로 다 통보가 된답니다. 만약에 이제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비행기는 타실 수 있는데 입국하셨을 때 인터뷰하셔서 심사를 한 번 더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불허 시에는 한국 비행기 탑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불허가 된다라는 얘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거의 드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KETA 허가를 받으시고 항공기에 탑승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입국 심사 때에 뭐 어떤 별도의 그런 용지를 또는 다큐멘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이걸 뭐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만 뭐 항상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가져가시면 좋겠죠. 이런 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여러 이 원인들에 의해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앱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국 여행 가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OK를 받으신 뒤에 비행기에 탑승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런 정보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들어가실 때는 다 그렇게 큰 문제가 별로 없으시고요. 또 해당 국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 KETA 반드시 비행기 타시기 24시간 전까지는 신청하셔서 허가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 웹페이지나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 수수료 10,000원 내셔야 된다라는 것. 뭐 이 정도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신 뒤에 한국행 비행기 타셔야 되고요. 이거 신청 안 하시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하실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운 소식도 전해드릴까요? 이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이 올해에도요, 이 푸드랜드와 손을 잡고 기브 알로하 매칭 펀드, 이 펀드레이징 모금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매년 9월에 푸드랜드 슈퍼마켓 재단이 하와이주의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기금 모금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브 알로하 매칭 펀드 이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여기에 해마다 이제 하와이 한인문화회관도 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 뭐 사실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든 간에 이 푸드랜드나 세컨세이브 슈퍼마켓에서 발행하는 이 마이카이 카드, 여러분들 왜 푸드랜드에서 쇼핑하시면 마이카이 카드 넘버 넣으시잖아요. 이 카드와 함께 기부금을 캐시어에게 HKCC, 이 HKCC로 기부를 하시면 이제 매칭 펀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정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마이카이 카드 없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캐셔에게 주시면은요, 직원에게 주시면 임시번호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캐셔에게 이제 기부하시면 영수증 2장 주는데 그 영수증 1장은 이제 한인문화회관 이 문추위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적어 보내주시면 기부자로 등록되시고요. 그 기부금은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다. 자, 9월 한 달간 실시되는 푸드랜드와 이 HKCC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이 이 손을 잡고 실시하는 기브 알로하 매칭 펀드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이 아이아 연합감리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께서 부임을 하셨죠. 이성현 이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요, 9월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 이 삶의 파도 타기 3분 칼럼을 통해서 하와이 동포 사회와도 본격적인 이 소통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성현 목사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간구를 하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이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지금 이 부인 소감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성현 목사는 이 72년에 미국으로 와서 뉴욕에서 고등학교와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에모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뉴저지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와이 부임 전에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이 6년 동안, 또 LA 드림교회에서 17년, 그리고 이 뉴저지 그레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13년 동안 각각 목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 서울에 저희에서 이제 방송되는 이성현 목사의 삶의 파도타기 3분 칼럼은요, 오전 7시, 오후 1시, 6시에 각각 방송이 됩니다. 젖은 바람 냄새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린 힐링이 필요해
윤건이었습니다. 힐링이 필요해.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최첨단 의료기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립니다. 안과 전문의학 박사 아이닥터스 하와이 케네스 장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하나 잠은 안 오고 그대 곁에 없는데 밤은 깊은데 비는 내리고 너무 생각나 그대 너무 생각나 전화를 걸까 편지를 쓸까 볼 수가 없어 더욱 그리워지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하나 그대 없으면 나는 외로워지네 오늘 같은 밤 잠은 안 오고 시간만 가네 왜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하나 잠은 안 오고 그대 곁에 없는데 밤은 깊은데 비는 내리고 너무 생각나 그대 너무 생각나 전화를 걸까
않을까 볼 수가 없어 더욱 그리워지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하나 그대 없으면 나는 외로워지네 오늘 같은 밤 잠은 안 오고 시간만 가네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이광조였습니다. 오늘 같은 밤. 이 하와이 관광청이요. 이 관광 관리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관광객들이 다시 하와이로 몰려오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천연 자원도 보호해야 되고 또 하와이 문화도 알려야 되고 또 관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영향이 미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와이 관광청이 지금 3개년 지금 이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 주 정부 또 각 카운티 정부들과 협력을 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지금 이런 3개년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전에는 오아후 섬을 방문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았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요즘 정말 이 많은 방문객들이 하와이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광의 지속 가능성 이것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또 재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필요하다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관광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관광객들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플랜이기도 합니다. 이 매니지먼트 플랜이기도 하지만 이 관광객들을 조금 너무 많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와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오아후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 릭 블링지아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 오아후 호놀룰루시가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해서 단기 임대와 관련해서 리조트 지정 구역에만 이 단기 임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한을 하고 방문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와 자원을 제한을 해서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을 이제 돌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와이의 문화, 또 토지, 또 이 물 경제 뭐 여러 그런 분야의 인프라들, 또 이 자원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 블링지아드 시장이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케이션 렌탈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방문자 수를 조절해서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광 요금, 요즘 이제 관광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올리는 그런 제한 조치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또 포함되어 있고 인기 있는 관광 명소에 대한 단속 강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니까 로컬 주민들 일부는 벌써 오래전에 이런 거 수립하고 시행을 했어야 된다. 이런 노력을 벌써 기울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이곳저곳이 붐빈다라는 거죠. 통제도 없고 쓰레기가 이곳저곳 넘쳐나고 있고 뭐 지금 로컬 주민들은 사실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데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을 정말 외면할 수가 없죠. 실제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요, 이 총 소득의 16% 이상이 관광 산업에서 발생이 됩니다. 하와이의 주요 이 산업은 관광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광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이 하와이 관광청도 경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관광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관광객들과 로컬 주민들 간의 관계가 요즘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무래도 관광에 대한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이 로컬 주민들 사이에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팽배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추진할 이 3개년 계획, 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케이션 렌탈 단기 임대 이 부분에 이제 숫자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토지 사용이라든가 또 조닝 설정이라든가 공항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경제 3개년 계획,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관광 3개년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낯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와이야말로 정말 이 관광이 일단은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늦은 감은 조금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참 발전적인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매니지먼트 플랜 관심 있으신 분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hawaiitourismauthority.org, hawaiitourismauthority.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하와이는 요즘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데비리게 주지사가 요즘 이 코로나 사례도 급증을 하고 해서 너무 하와이로 오지 마십시오. 하와이로 지금 여행 오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이제 내놨잖아요. 이 메시지가 나오고 한 일주일 지금 됐죠. 요즘 이제 하와이에 코비드 사례도 계속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호텔 예약 취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호텔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죠. 이 비즈니스 업체들도 요즘 캔슬이 참 많다라는 그런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결국 뭐 이 경제에는 또 비즈니스에는 이 손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호텔 마찬가지죠.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뭐 이 숨죽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호텔 업계가 올해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9월, 10월 지금 이 하와이의 그 코비드 사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과 10월 호텔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실제로 이제 벌써부터 예약 취소가 시작이 되니까 호텔에서 직원들을 일단 해고하는 그런 지금 곳들도 늘어나고 있고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국 관계자들은 이 병원, 이 하와이 의료 시스템이 잘못되면 정말 이거는 뭐 이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의 손실 이런 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례들이 좀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이러면 그때 이제 다시 이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텔이나 관광업계들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이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 않는 방향에서 이 백신 접종을 장려해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하와이에 오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잘못 이제 전달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아우는 13일부터 우리가 백신 패스 프로그램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뭐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또는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뭐 박물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실내 시설들 들어가실 때 백신 접종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또는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 백신 패스 프로그램 향후 60일간 일단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세이프 액세스 오아우 프로그램 발효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곳들이 이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웃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백신 패스 프로그램 실시하겠다라는 곳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이웃섬들도 이걸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와이 카운티, 빅아일랜드 같은 경우 주 보건부 자료를 보면 양성 반응률이 무려 9%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아일랜드 병원들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이 2, 3일 사이에 빅아일랜드의 확진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행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아우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양성 반응률 5.1%로 지금 하와이에서는 가장 낮은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데렉 카우카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 백신 패스 프로그램 이걸 이제 고려하기 전에 호놀룰루가 하는 걸 보고, 시행하는 걸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카우카미 시장도요, 상황 나빠지면 당연히 이 다양한 조치들 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우이의 양성 반응률은 현재 6.6%입니다. 하와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낮은 그런 양성 반응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빅토리노 시장은 이미 자발적인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노동절 주말을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뭐 마우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 제한 조건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카드들을 만지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곁에 서 있는 네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만 다 버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람 찾아가버린 네 얼굴이 그렇게 밉지 않아.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을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시간 속에 너 나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너. 자, 오늘 혹시 카일로아 비치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요, 오늘 이 카일로아 비치 같은 경우 단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국이요. 여기서 지금 이 수돗물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전 8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여러분들 이 물 공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동식 화장실이 2개 설치가 될 예정인데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절 주말, 이번 주 주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은 좀 자제해 주시고 현명하게 이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 향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제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당국도요, 노동절 주말 동안 어떻게 이걸 잘 통제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죠. 일부에서는 뭐 노동절 주말에만 72시간 동안만 일시적인 뭐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제재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YPO 계곡 같은 경우요. 지금 노동절 주말 동안에 대규모 모임이 있을까봐 지금 그 YPO 지금 진입로가 폐쇄가 됩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요즘 이쪽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량도 워낙 많고 또 이제 도로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이 주말 동안 여기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미치 로드 하와이 카운티 시장 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이번 주말 제발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뭐 빅아일랜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우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스테이 앳 홈 명령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아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이번 연휴만큼은 좀 이 자중을 좀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속보로 와이키키 그 양로원에서 요양시설에서 이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살인과 자살 사건인 것으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시경에 이 총격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86살의 여성 1명, 92살의 남성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양시설인 플라자 와이키키, 이 플라자 와이키키 주차장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커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혼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성분만 이 시설에서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부인 것 같다. 또 현장에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무기는 회수됐다라고 호놀룰루 경찰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와이키키의 플라자 같은 경우도 이제 성명을 통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혹시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 3차 접종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독감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셔야 됩니다. 올 겨울 정말 잘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독감 시즌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팬데믹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원투 펀치 맞을 수 있다. 이 투인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독감이 거의 뭐 없었다라고 봐야 되죠. 많은 분들께서 주의 기울여 주셨고 또 스테이 앳 홈 명령 내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밖에 다니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독감도 이제 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독감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올해는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료 종사자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병원 시스템이 과부하 걸리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독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독감 시즌도 잘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이제 뭐 독감 시즌 일반적으로 가을에 시작이 돼서 겨울까지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도 많은 분들께서 9월, 10월에 받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10월 이전에 이 독감 예방 접종 맞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그런 해였죠. 독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 계셨기 때문인데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독감 시즌은 지난해와 같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갔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교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독감도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독감 시즌이기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바라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접종 일단 또 하셔야 되겠죠. 저도 이제 독감 예방 접종 해야 되는데 이 약국들 지금 이 독감 예방 접종 주사 지금 벌써 놔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독감 예방 접종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 예방 주사, 그 다음에 이 코비드 부스터샷, 이게 이제 동시에 맞아도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그 두 주사 다 맞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하와이에서도 사망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 많은 사망자 발생했다라고 이미 전해드렸죠. 13명의 사망자가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사망을 할까요? 특히 이제 사망자 제가 말씀드릴 때 대부분의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사망자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요,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한 3%는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와이는 좀 낮은 편이에요. CDC가 밝히는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이 전체는 코로나 사망자 중에 한 6%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하와이는 이제 이게 3%로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와이는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와이 의료협회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사망한 589명 그 코비드 환자 중에서 17명이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더 지금 낮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CDC는 전국적으로는 코로나 사망자의 94%가 기저질환이 하나 이상 있으신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폐렴, 또 호흡기 장애, 또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또 신장, 혈관 질환, 뭐 이런 순으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그럼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주민의 63%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이 백신 접종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봐도 대부분은 이제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률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변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백신 접종을 받아달라라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호소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이 백신, 가짜 백신 카드, 이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하와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짜 백신 카드 가지고 오시다가 이 적발되신 경우들이 있었죠. 이 한국 분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참 많은 분들께서 혀를 끌끌 차셨는데, 이번에도요, 일리노이에서 온 24살의 여성이 위조된 그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했다가 10일간의 의무 검역 안 하시려고요. 이거 이제 쿼런틴 격리 피하시기 위해서 가짜 백신 카드 제시를 하셨다가 지금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클로이 모자크라는 이 여성이 지금 이 체포가 됐는데요. 원래 이제 백신 접종 카드를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공항 검색대에서 직접 카드를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사관이 이걸 다시 살펴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 보고를 한 호텔 그 예약을 확인을 했더니 이게 확인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호텔 예약 번호와 또 돌아가는 항공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 접종 카드를 검토해 보고 보니까 이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 그러는데 이 철자가 잘못됐더랍니다. 그렇죠.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이 델라웨어에서 백신 접종 받았다고 해서 거기 이제 또 특수요원이 델라웨어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했더니 기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짜 이 백신 접종 카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이 여성의 이제 프로필을 페이스북에서까지 이제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비행기가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었는데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여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가짜 카드 제시하는 것은 정말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 이미 데비리게 주지사가 첫 번째 이제 적발이 됐을 때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아주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안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면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 이 보석금이 $2,000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요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 백신 카드 사기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일은 좀 안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하와이로 오시는 분들 이런 이 보고가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 주민들의 반발, 이 관광에 대한 그런 이 네거티브한 그런 반응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 않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살 사람아 정주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수 없는 거잖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둘이 아닌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사는 사람아, 정으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사는 사람아, 정으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늘 기분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미운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지고 나중엔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분노는 상처를 낳고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운 감정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운 감정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입니다. 첫 번째 전환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미운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공간은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 다른 일, 다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 날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잊기 어려운 감정이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넌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어준 그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속의 미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든 상대가 변했든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화해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미운 그 사람에게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미움이란 내 삶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리는 방법도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태풍으로 자라나기 전에 미움을 잘 다루어 내보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오늘부터 미움과 분노의 감정과 이별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